안녕하세요. 오늘은 옥타브 밴드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파워 스펙트럼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자, 먼저 지지난 시간에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약어로는 PSD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PSD의 의미는 헤르츠당 데이터 제곱의 크기다. 그래서 이것을 파워 스펙트럼 밀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파워 스펙트럼은 이제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파워 스펙트럼 밀도에 주파수 간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주파수 간격. 그래서 설정한 주파수 간격을 곱해주면은 그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워 스펙트럼은 대역 헤르츠별 데이터 제곱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역 헤르츠는 또 설정하기 이제 나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1헤르츠 간격은 이제 네로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언급할 이제 옥타브 밴드로 만약에 대역을 설정하면은 그 옥타브 밴드의 대역별로 이제 파워 스펙트럼 썸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3분의 1 원서드 옥타브 밴드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개념으로 옥타브 밴드, 원 옥타브 밴드의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역 헤르츠별로 이제 1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크기랑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왼쪽에 아래에 보시는 것이 이제 파워 스펙트럼 밀도다라고 해서 1헤르츠당 이제 미터 제곱, 이제 변이 신호라고 했었을 때는 미터 제곱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파워 스펙트럼으로 환산을 하면은 파워 스펙트럼 밀도가 이제 간격이 1헤르츠라고 했을 때 파워 스펙트럼은 크기가 변하진 않겠죠. 하지만은 1헤르츠를 2헤르츠 간격으로 파워 스펙트럼 밀도에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값을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 제곱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더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파워 스펙트럼 밀도에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나눈다 변환을 할 때는 먼저 대역 주파수가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되고 오늘은 이 대역 주파수 설정을 옥타브 밴드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옥타브 밴드를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그 옥타브 밴드에 해당되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면적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단위가 미터 스퀘어 퍼 헤르츠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 간격이 헤르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미터 스퀘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역별 파워 스펙트럼을 그냥 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PSD가 2Hz인 간격을 이제 8Hz 간격으로 바꾼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8Hz 0에서 8 그리고 8에서 16 16에서 24 뭐 이런 식으로 헤르츠가 생기겠죠. 그 헤르츠 안에 해당되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와 그 다음에 그 파워 스펙트럼 밀도의 주파수 간격을 곱해져서 더해주시면은 그 헤르츠 안에 있는 옥타브 밴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8에서 16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면적을 다 구해서 더해주시면은 8에서 16에 해당되는 18.4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음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음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이제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헤르츠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화이트 노이즈. 이제 헤르츠당 같은 에너지를 갖는 음압입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 봤을 때는 쭉 일정한 값을 갖는 게 바로 화이트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핑크 소음
소음이라고 하는데, 핑크 소음은 대역 헤르츠당 같은 에너지를 갖는 음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역 헤르츠가 바로 옥타브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옥타브 밴드나 아니면 원서드 옥타브 밴드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기울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원서드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퀀시 밴드 이 자체를 옥타브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옥타브 밴드가 구간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옥타브 밴드 안에 있는 썸을 다 했었을 때 그 썸들의 합이 그 옆에 있는 밴드의 값과 일정한 경우, 그래서 그 일정한 경우를 핑크 소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핑크 소음을 실질적으로 뭐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 변환할 수는 없겠지만, 이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 만약에 변환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야지 이제 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옥타브 밴드의 특징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밴드 간격 있죠. 이 밴드 간격이 예를 들자면은 이 간격 같은 경우에 뭐 200Hz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200Hz가 아닙니다. 요 간격은 2배수가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400Hz. 그리고 거꾸로는 100Hz. 그래서 이 간격이 이렇게 2배수로 떨어지고 2분의 1로 떨어지는 게 바로 원 옥타브 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드 옥타브 밴드는 얼마큼 떨어지냐면은 곱하기 2의 3분의 1승만큼 곱해지고, 반대인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옥타브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썸을 하는 것은 알았는데 이제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타브 밴드와 이제 3분의 1 옥타브 원서드 옥타브 밴드를 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서드 옥타브 밴드는 이제 밴드 넘버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넘버가 1에서부터 약 한 43까지, 이제 우리는 가청 주파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1에서부터 43을 쓰는데, 1에서부터 13은 너무나 저주파수입니다. 엄청난 저주파수여서 음압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음압에서는 이제 20Hz부터가 이제 가청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밴드 넘버로 따졌을 때는 14부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3 이상으로도 이제 옥타브 밴드가 뭐 물론 이제 존재를 하겠지만은 가청 주파수 대역이 2만 헤르츠까지이기 때문에 43 밴드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 밴드는 몇 개냐면 이제 30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개. 그래서 이 30개에 대해서 이 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원서드 옥타브 밴드가 아니고 이제 원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 이제 센트럴 프리퀀시라고 나중에 다시 또 정의를 할 텐데, 중심 헤르츠가 31.5, 63, 125 이렇게 2배로 증가하죠. 그쵸? 그래서 그 밴드의 대표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00Hz 이렇게 2배로 증가를 하고, 반대로는 2분의 1Hz까지, 그리고 최고까지 이제 센트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16kHz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6kHz의 주파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밴드 리미치라고 보이시죠? 이 밴드 리미치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1.5라고 표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파수 범위는 22Hz부터 44H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쓸게요. 22Hz부터 44Hz까지를 우리가 원서드 옥타브 밴드의 31.5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3인 경우에는 44부터 88까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뭐를 더해주냐면은 파워 스펙트럼 밀도와 주파수 간격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00Hz도 한번 해볼까요? 1000Hz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707부터 1414까지. 그렇죠?
그렇게 더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 자체는 사실은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입니다. 루트 2분의 1로 나눠주고 루트 2분의 1로 곱해주면은 그 범위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 옥타브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 서드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밴드도 역시 3분의 1로 쭉 나눠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Hz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자, 얼추, 요렇게 됩니다. 얼추,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얼추 어떻게 되냐면은, 2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씩 곱해주면은 떨어지는 주파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2에 3분의 1승씩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한 3번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딱 2배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3분의 1 옥타브 밴드는 그렇게 이제 이런 값을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중심 주파수가 아까보다는 3배로 많아졌죠. 그쵸? 그래서 3배로 많아졌는데 이것은 이제 중심 주파수고 실질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100Hz다라고 하면은 100Hz의 범위는 88부터 113까지. 그리고 200Hz는 실질적으로 176부터 225까지. 1000도 한번 해볼까요? 880부터 1130Hz까지 성분들을 다 썸을 해서 더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옥타브 대역이나 원서드 옥타브 대역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2배씩 곱해주냐, 아니면은 2의 3분의 1승씩 곱해주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3분의 1승씩 곱하면 사실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수는 어때요? 이거는 무한소수죠. 그렇죠? 그래서 비순환 소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 규격에 맞춰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심 주파수가 있으면 그 중심 주파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옥타브 대역 같은 경우에는 하한값과 상한값이 딱 2배 차이. 3분의 1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한값과 상한값이 2의 3분의 1승씩. 중심 주파수는 2개를 곱했을 때 루트를 씌워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겠고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옥타브 대역 레벨 간격이 354Hz입니다. 자, 사실은 요거는 어떤 Hz냐면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저기 354. 중심 주파수가 저거는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354를 더했을 때. 354를 더하는 거는 잠시만요. 요거 같습니다. 1600Hz 같아요. 354를 더하면 딱 요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중심 주파수가 1600Hz다. 라고 했을 때 범위가 1444에서 1760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1414에서 좀 이해 좀 돕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760Hz. 자, 요비오미의 주파수 간격은 354죠. 왜냐하면 상한에서 하한을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354인 경우에는 자, 옥타브 밴드를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 만약 변경했다. 실질적으로는 엄밀하게 변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썸을 했던 거는 밀도 레벨로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자, 요렇게 헤르츠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썸을 했었던 거를 어떻게 해줘요? 자, 요게 이제 P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 스펙트럼이죠. 파워 스펙트럼을 덴시티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어져요? 요 썸 자리가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나눠주면 1Hz 간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1Hz 간격으로. 자, 그러면은 레벨이 평균적으로 얼마큼 떨어지냐면은
자, 요게 이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은 같지는 않지만은, 자, PSD가 같게 1Hz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은, 이 파워 스펙트럼에다가 사실은 뭐를 해주냐면은, 354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의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P의 제곱을 354로 나눠주는 값이 바로 파워 스펙트럼 밀도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레벨이라고 하면은 데시벨이죠. 그쵸? 데시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취해주냐면은 로그를 취해줍니다. 10에 로그 10만큼 취해진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보면은 10의 로그 10의 P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데시벨입니다. 지금 기준 주파수는 그냥 1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설정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10에 로그 10에 354.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P의 제곱을 354 등분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로그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로그 10에 354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약 25.5 데시벨이 있기 때문에 이 옥타브 밴드 간격을 밀도로 변경하게 되면은 요렇게 주파수 간격에 로그 10에 10을 치워줘 가지고 10 로그 10을 취해줘서 데시벨만큼 감소한다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레벨 차이가 사실은 뭐냐면은 255 데시벨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시벨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파워 스펙트럼의 주파수 범위가 대체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데시벨 값만 딱 봤었을 때, 소음이 높네, 소음이 낮네, 혹은 진동이 높네, 진동이 낮네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주파수 간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데시벨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비교 주파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 같은 경우는 가청 주파수로 다 썸을 해라. 진동 같은 경우에는 진동 범위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동 범위를 20에서 500Hz까지로 정의한다. 그리고 소음 영역은 500Hz에서 2500까지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썸을 다 더하는 값이 그 해당되는 dB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전 구간에선 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 구간은 뭐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 헤르츠까지 다 더해줘야 되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을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밀810G 이제 규격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할 건데, 자, 다음 가속도 PSD의 옥타브 밴드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 한번 산출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밴드 첫 번째 밴드, 두 번째 밴드, 세 번째 밴드, 네 번째 밴드. 그래서 옥타브 밴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 옥타브 밴드였었을 때 썸을 해보면은, 자, 구간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나눠주면은 여기서부터 한 이쯤까지가 바로 밴드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3이죠, 여기가. 그리고 310.5. 63부터 125Hz까지가 요게 이제 밴드 2죠. 그리고 250부터 500이네요. 그리고 500부터 1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요게 밴드 3가 되겠고 요 반대 빗금이 밴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 1 같은 경우에는 순음 성분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나머지 아래 직사각형이 있겠고 63에서 125는 순음 성분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포함시켜주고 밑에 있는 밑변의 너비를 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밴드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31.5, 63이기 때문에 이제 토널 성분, 이제 순음 성분이죠. 순음 성분은 0.3.
엄밀하게 말하면 곱하기 1Hz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 밴드, 이제 광역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3에서 31.5, 0.01. 그래서 더해주면은 0.315. 두 개 그냥 무식하게 썸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0.62로 G의 스퀘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밴드2는 토널 성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더해주시고,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주파수 간격에 0.01 곱해줘서 두 개를 썸하게 되면은 0.855 그래비티 스퀘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밴드 3는 요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서 그렸지만은 여기 있는 빗금과 여기 있는 빗금.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이제 너비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250 빼서 125.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요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500Hz에서부터 250입니다. 이거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아마 계산하게 되면은 2.5가 나올 겁니다. 밑에 있는 값이네요. 그리고 밴드 4는 1000에서부터 5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5에 G의 스퀘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틀랩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면은 매틀랩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매틀랩의 함수는 아니고, 제가 이제 만든 함수입니다. 매틀랩에서도 이제 옥타브 밴드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함수를 한번,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이 캠퍼스, 저희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보제로 쓰기 때문에, 제가 강의 시간에 다 올려놓고요. 자, 옥타브 밴드를 한번 보면은, 자, 함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함수를 만들었냐면은, 자, 옥타브 밴드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XX, PSD. 그러니까 PSD의 값, 그러니까 앞절에서 이제 예제로 계산했었던 PSD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웨이팅 팩터 같은 경우에는 파워 스펙트럼 밀도를 계산했을 때 가중치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해닝 윈도우로 했었으면 1.5, 렉탱귤러 윈도우로 했으면 1을 넣어주고요. 자, 원서드 옥타브 밴드를 할지 말지. 자, 원서드 옥타브를 쓰게 되면은 3분의 1 옥타브 밴드로 계산이 되고요. 그 외에 있는 값을 쓰게 되면은 그냥 원 오브 옥타브 밴드로 이렇게 변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웃풋 결과값은 뭐냐면은 센트럴 프리퀀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PSD가 옥타브 밴드로 변환된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옥타브 밴드 안에 어떻게 함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매틀랩에 제가 이제 만든 함수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밴드 값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밴드 값.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게 이제 원 옥타브 밴드가 되겠고요. 요거는 원 서드 옥타브 밴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값을 하나하나 제가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은 여기까지의 범위인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14번인데, 저는 이제 1번부터 제가 만들었습니다. 1번부터 넘버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 8, 9, 10, 요게 이제 11에서부터 14까지 나올 겁니다. 한번 세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뭔가 안 맞는 것 같네요. 9, 10, 11, 12, 14. 여기가 14네요. 여기 15. 그쵸? 그래서 여기 14입니다. 여기 14.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센트럴 주파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제 센트럴 주파수, 중심 주파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값은 로어, 하한 값, 그리고 요거는 어퍼.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서드 옥타브 밴드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요 값이 3이면은, 밴드를
3분의 옥타브 밴드로 하고 else가 되면은 이제 하나만 해라. 뭐 1만 해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밴드 설정 같은 경우에 자, 어떻게 해줬냐면은 자, 프리퀀시가 아까 요 값이죠. 요 값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넘버를 지정을 해주고 그 최소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한값과 상한값의 어딘가에 있냐라는 것을 찾아주는 어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코드를 찾아주고 나서 이제 밴드의 어퍼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이제 그 밴드의 어퍼까지 설정을 해줄 때까지 옥타브 밴드로 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밴드의 썸을 다시 또 나타내주고 그 다음 그 밴드의 썸을 센트럴 프리퀀시와 이제 옥타브 밴드의 어떤 그 0값을 먼저 넣어줌으로써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옥타브 밴드별로 범위에 해당이 되면은 해당되는 PSD를 옥타브 밴드에 썸을 시켜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수입 사인 같은 경우에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0Hz에서부터 1000Hz까지 수입으로 올라가는 어떤 함수가 있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파워 스펙트럼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PSD의 주파수 간격이 이제 옥타브 주파수 간격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를 설정해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타브 밴드를 이제 dB로 설정하는 거는 이 값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바로 데시벨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10의 로그 10에 요 해당되는 값의 레퍼런스 값. 이 레퍼런스 값은 이제 진동 같은 경우에는 1 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음향 같은 경우에는 20 마이크로 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20 마이크로 파스칼이라든지 아니면 1 마이크로미터 스퀘어를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산출이 되냐면은 dB 값이 산출이 되는데 그 dB 값이 옥타브 밴드별 dB 값이 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왼쪽에 보이시는 이 타임 결과가 바로 이렇게 타임으로 산출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를 해줘야 되냐면 PSD를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PSD를 각각 썸을 이용해 가지고 dB로 산출을 하는 그런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먼저 앞절에서 배웠었던 PSD 계산하는 거 그 뒤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은 옥타브 밴드를 계산해 주는 거를 바로 애드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다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써줌으로써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파워 스펙트럼의 옥타브 밴드가 계산이 되고 파워 스펙트럼을 데시벨로 주려면은 10의 로그 10을 씌워주라고 그랬죠. 10의 로그 10의 레퍼런스 스퀘어로 나눠준다. 그러면 dB 옥타브 밴드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으로 계산해준 값이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파워 스펙트럼으로 계산해준 거예요. 아직 데시벨로 계산해준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옥타브 밴드별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간격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옥타브 밴드 간격으로 썸을 한 파워 스펙트럼 밀도다. 파워 스펙트럼이다. 밀도가 아닙니다. 파워 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산출이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을 데시벨로 계산해 주려면은 10의 로그 10의 레퍼런스 값을 스퀘어를 계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레퍼런스 스퀘어로 나눠주고 이것을 로그 썸을 10의 로그 10을 취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입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입 사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되는 함수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함수처럼 나오고요. 자, 화이트 노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수입 사인이나 화이트 노이즈는 주파수를 변환하면은 전 주파수 대역에서
직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또 옥타브 밴드로 나타내서 데시벨로 나타내면 쭉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두 배수, 요게 이제 3분의 1 옥타브 밴드인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2의 3분의 1승씩 증가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파수 간격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의 3분의 1승씩 혹은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승씩 큰 차이가 있죠. 요거 옥타브 밴드, 요거 옥타브 밴드입니다. 3분의 옥타브 밴드가 아닌 것 같네요. 3분의 옥타브 밴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혼선이 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좀 써보면은, 표기가 그럼 3분의 1 옥타브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3분의 1 옥타브 밴드. 근데 옥타브 밴드라고 하면 보통은 다 3분의 1 옥타브 밴드로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의 3분의 1승씩 쭉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를 썸하는 이 간격이 3분의 1씩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시벨로 따지면 3분의 1의 10의 로그 10의 데시벨만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강적으로 몇씩 증가가 되냐면은 10의 로그 10의 2의 3분의 1승씩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환산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0이고 10의 로그 2, 10의 로그 2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0.3입니다. 그러면은 쓱쓱 증가가 돼서 1이고 그러면은 1이죠. 그래서 한 칸씩 얼추 얼마큼 증가가 되냐면은 1데시벨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1데시벨씩 증가하네요. 얼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추. 이게 정확하게는 아마 안 되는 거는 신호를 FFT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오류가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파워 스펙트럼 밀도가 이론적으로는 일정한 것을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SD를 아마 옥타브 밴드로 썸을 할 때 이 구간이 몇 배씩 증가하냐면은 2의 3분의 1승씩, 3분의 1 옥타브, 원서드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데시벨씩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도 이렇게 한번 썸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는데, 요것을 이제 넣은 이유는 뭐냐면, RMS 값을 1로 정교화를 좀 시켜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이 썸을, 이 분산 자체를 조금 이렇게, 1로 이렇게 맞춰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옥타브 밴드를 이제 나타내주는 것을 뒤에다가 이제 애드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 자체를 이제 옥타브 밴드로 썸을 하게 돼서 파워 스펙트럼 밀도로 나타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리니어한 축인 거죠. 잘 보시면은 리니어한 축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고, 이 휘어지는 그래프를 이제 데시벨로 따져주게 되면은 이제 일직선처럼 이제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 옥타브 밴드별로 1데시벨 플러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 밴드랑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핑크 노이즈입니다. 핑크 노이즈. 핑크 노이즈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옥타브 밴드로 하면은 이 빨간색에 비해서는 거의 일정하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신호적인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호 분석할 때 완벽하게 일정하게 딱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굴곡이 좀 집니다. 이게 랜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고주파수로 갈수록 좀 일정한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산 신호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이론적인 어떤 핑크 노이즈나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수치 해석적인 어떤 전혀 오차가 없는 값이라고 하면은 아까처럼 옥타브별로 1dB씩 증가하는 것은 화이트 노이즈가 되겠고요. 핑크 노이즈는 쭉 상수처럼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핑크 노이즈는 제가 매틀랩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질 못해서 혹시 찾으시게 되면은 핑크 노이즈를 그냥 바로 이게 입력을 해서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요것은 뭐냐면 핑크 노이즈를 일으키는 문헌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이제 스미스라는 어떤 분이 핑크 노이즈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매틀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터라는 함수와 이제 제로 포인트 이제 폴이거든요. 제로 폴투 트랜스퍼 펑션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 함수에 Z와 P를 폴과 제로를 다음같이 넣으면은 이 BA를 이용해 가지고 필터를 씌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 이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X를 넣었을 때 이 X 값이 핑크 노이즈가 나온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파워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오차가 나는 거는 파워 스펙트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데시벨로 하면 이게 줄어드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고요. 얼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수입 사인이 아니죠. 좀 오타가 좀 많네요. 핑크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데시벨 범위에서 좀 일정하게 이렇게 경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파수 대역, 요 대역이 조금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Y축도 로그로 하셔도 됩니다. 로그 스케일로 하셔도 되는데, 자, 오른쪽은 로그 스케일이 좀 되어 있죠. 로그 스케일이. 그래서, 주파수 분석을 할 때는 보통, 고주파수 대역을 좀 많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주파수 범위가 커지잖아요. 그 주파수 범위를 좀 일정하게 좀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는 로그 스케일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은 이제 값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요 간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로그 스케일만 바꿔가지고 데이터를 뭐 변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각을 리니어로 볼 건지 아니면 로그 스케일로 볼 건지는 요거는 이제 유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현재는 옥타브 밴드는 일반적으로 로그 스케일을 X축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